여러분 2021년 들어서서 소비 성향,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경향을 말하죠. 이 소비 성향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불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소비 성향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비 성향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67.4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 말입니다. 67.4라는 것은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렇게까지 소비 성향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3분기가 여러분 68.9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도 1.5%가 떨어진 겁니다. 1.5%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국민의 소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소비 성향이라는 건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버는 월급 중에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 소비 성향의 어떤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1년에 소비 성향이 67.4라는 것은요,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 될 때 소비는 67만 4천 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른 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72.9예요. 2020년에는요 68.9였고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67.4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소비를 안 할 때 이게 충격이 돼요.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 3분기에 8%라는 역대 최고가 늘어났다 하면서 자화자찬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비 성향이 67로 역대 최악으로 내려가고요. 왜 그럴까요? 왜 8%까지 늘어났는데 2분기만 하더라도 소득이 마이너스 0.7%였거든요. 근데 이게 8%까지 늘어났는데 왜 소비 성향은 최악으로 떨어질까? 여러분,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더라도요, 다 늘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8%가 늘어났으니까 전체 소득도 47만 2,9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근로소득도 늘어났고요. 사업소득도 늘어났고 재산소득도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이전소득,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뿌리니까요, 이거는 64만 2천원에서 80만 4천원까지 완전히 폭등했습니다. 단지 비경상소득만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소득이 늘어났다, 유사일의 최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 성향은 최악으로 가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뭐가 경제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3분기에 8% 늘어났는데 올해 들어서 늘어났느냐? 올해 들어서 늘어났느냐? 2019년 대비 올해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가게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면 코로나19 이전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이에요. 2019년 대비 2021년 올해입니다.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32.1%입니다. 32.1%.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람이 32.1%예요. 굉장히 많죠. 코로나19 2019년 대비해서 비슷하다 하는 사람은 54.8%고요. 제가 잘못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2019년 대비가 아니라 1년 전 대비해서 2019년에는 얼마나 늘었고 2021년에는 얼마나 늘었고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네요. 네. 그런데 보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올해는 32.1%고요. 2019년에는 28.8%였습니다. 1년 전과 동일하다는 54.8%고요. 그리고 58.4%고요. 2019년에는. 1년 전보다가 증가했다는요. 2021년에는 1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굉장히 적잖아요. 2019년에 18.8%나 되는데 결국은 2021년에 줄었다가 훨씬 많습니다. 동일하다나. 늘었다는 얼마 안 돼요. 반면에 부채는 엄청 늘었다 이렇게 합니다. 부채는 1년 전 대비해서 말입니다. 증가했다가 26.2%입니다. 26.2%. 1년 전과 동일하다는 올해가 65.2%고요.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부채가 8.6%밖에 안 됩니다. 2019년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많이 늘어났죠. 이 말은 여러분 결국은 가계소득이 늘어났다 하지만 가계에서 느끼는 것은 부채가 많아지고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채가 많아지고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했잖아요.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소비 성향이 지금 최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정부는 가계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소비는 최악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소비가 안 된다 이 말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닮아가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가 안 된다 소비를 안 한다 이 말은 보세요. 소비를 안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 만드는 걸 줄이겠죠. 안 그래도 지금 기업 입장에는 물가를 올릴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기업의 비용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최종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소비가 떨어지면 기업은 올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최소밖에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황이 일자리를 안 만든다는 건 저성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은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성장이 멈춰지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면 결국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된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안정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기업은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물가를 올리지만 소비는 더더욱 되지 않는 저성장의 고물가 현상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점점 소비가 떨어지면 기업은 물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물건을 밀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저성장의 저물가 일본식 불황이 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분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일본식 불황인 저성장 저물가의 어떤 상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소비 성향이 떨어지는 단서가 바로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초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어쩌면요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많은 단서 중에 이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 성향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만 아니라
이게 한번 소비 성향이 줄어들면요. 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심리가 개선이 돼야지만 이 소비 성향은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심리가 개선되기가 진짜 어렵다고요. 예,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 전반까지도 예, 소비가 떨어져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지금 추측도 해봅니다. 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죠.